예, 안녕하십니까. 정흥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제한이 이제 실제 생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가상각비만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유지 비용도 제한이 생겼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저랑 보실 건데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고객한테는 크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CO 플랜 영업을 갖다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산가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눈여겨 보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법인 업무용 법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저랑 같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또는 운영비를 갖다가 초과했을 때 그 정한 범위를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 전 변경 후로 나누어서 보면 먼저 보험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먼저 볼 건데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예전에는 큰 제약이 없었는데요.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소규모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물론 업무용 차로 본인이 리스를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사모님 차도 법인에서 리스해서 많이 제공을 해주지 않으셨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모님 차도 배우자 차도 법인 차로 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자제분 차도 리스를 해서 이용을 하게끔 많이 해주셨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업무용 차로 해서 리스 차를 갖다 이용을 하게 하려면 지금은 근로자가 됐건 임원이 됐건 회사에서 회사의 일원으로 인플로이로 등재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제약 없이 법인차를 이용해서 그냥 가족, 기업, 가족의 일원이 차를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업무용으로 인정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가족, 기업 형태의 법인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많은 CEO분들한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 얘기 알고 계시다가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용 인정되는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 고급차 중에 벤틀리라는 거 있죠. 벤틀리. 뭐 예를 들어서 벤틀리가 그냥 5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벤틀리가 5억일 때 감가상각으로 떨어버리죠.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5억이라고 하면 감가상각을 매년 20%씩 떨어버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매년 1억씩 감가상각을 갖다가 허용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5년 뒤가 되면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아시죠? 800만 원 한도입니다. 800만 원. 이거 뭐 1억씩 떨어버려야 되는데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800만 원밖에 못 던다는 거 이제 심각한 한 건데요. 그래서 5년 단위 감가상각에 이 관련 비용까지 전액 비용 처리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1,000만 원 한도인데 이 1,000만 원도 800만 원은 감가상각에 대한 거고요. 200만 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은 차량 유지에 관련된 것에 200만 원을 연간 200만 원을 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800만 원은 고정입니다. 고정. 800만 원 이상을 감가상각으로 떨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차라 하더라도 800만 원으로 캡이 씌워져 있다. 그런데 이 차량 유지비에 대한 운영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영비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200만 원 한도로 캡이 씌워지지만 운행 일지를 성실하게 제대로 작성을 했을 때에는 업무 사용 비율을 따져서 이거는 한도를 갖다가 올려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걸 갖다가 일지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뭐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사용하는 기름값이 그렇다고 어디 뭐 대륙을 횡단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기름값 많이 써야
200만 원 이내일 것 같고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도 그럴 것 같고 실제 고급차들은 보통 2년이나 3년 또는 5년 동안 그 간단한 메인티넌스는 공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 일지, 운행 일지를 갖다 쓰게 되면 이거는 200만 원을 초과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초과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이 운영비 이런 것들이 메인티넌스 한 데 들어가는 비용이 초과됐다. 나 운행 일지도 쓰지 않고 2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의 상여금으로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렇지 않아도 종합소득 6가지에 대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전에는 무조건 다 떨어버렸는데 그게 불가능하고 내 상여로 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한테도 대표님 또는 자산가들 또는 법인사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무처리는 관련 비용이 일괄 처리로 다 끝났는데 사적 사용 비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운행한 내가 사적으로 놀러 갔다 왔는지, 내가 출장을 다녔는지, 내가 업무용으로 어디 골프장을 어떻게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됐을 때는 그 사적 사용 비율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그 비율만큼 한도를 갖다가 늘려주겠다라는 거죠. 예, 못 쓰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운행기록부, 운행 일지를 갖다 작성을 하는데 요새 보니까 그 세무법인에서 그거 관련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걸 활용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장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대표이사님이 됐건 우리 고객분의 그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대행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아마도 기장 대행하시는 분들 일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인정 기준이 일단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1,000만 원, 감가상각비 800만 원에 운행 비용 200만 원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다. 그런데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고정이나 이 운행 비용은 운행 일지를 쓰면 그 한도를 늘릴 수가 있다. 그 앞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운행 기록부 요거 작성을 해야지 이것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한도 기준을 초과하시는 전액 사용자 상여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종합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를 갖다가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차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면 고객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보통의 소법인 같은 경우에 가족기업이 대부분이고요. 저도 많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 보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나 자제분들이 회사에서 리스한 차들을 갖다가 사적인 용도로 집에서 그냥 쓰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이 어떻게 된다? 다 소득으로 넘어가지 이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나 그 만나시는 고객의 배우자가 그런 식으로 차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고려해야 되는 것들 지금 그 배우자가 됐건 자제분이 됐건 회사의 직원으로 반드시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